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 자금의 동향을 파악하고 잘 가져가고 버티는 게 일단 저희 기관은 사실 기업 육성하기에 만듭니다. 어떤 기업을 육성하냐 이제 기술 혁신 기업 아이템 기술을 적용해서 혁신 아이템을 만들고 그 기업이 좀 글로벌로 갈 수 있게 만들었고 그런 기업일수록 더 많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저희는 뭐 R&D 예산이 그렇게 많이 깎이진 않았고요. 작년 영업 정도 올해도 지자체에 포함한 100여 정도 정도인데 R&D 또는 이제 R&D 아이템 한 65억 정도 되지만 그 외의 자금들은 이제 컨설팅 기관 또는 주관 기관들을 활용을 해갖고 기술 혁신 아이템을 대부분 합의를 하고 기회를 만들고 기업 관계자분들께서는 그런 사업들을 활용해서 연간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미리 준비하는 그런 아이템들을 한번 바꾸신데 한단 구성이 국가대 와주셔서 설명회를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저희가 직접 연락을 많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280여 개 기업들을 저희가 찾아가고 뭐 저희도 찾아가고 컨설팅 기관을 찾아가고 그런 기업에게 끊임없이 직접 메일을 보내고 또 문자를 보내고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랑 많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특구 개요하고 지정 현황입니다. 우리 연구개발 특구는 대학이나 출연연의 기업의 연구개발을 좀 촉진을 하고 상호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오신 많은 분들, 다수 분들이 우리 연구개발 특구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소개로 의해서 한번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해도가 좀 낮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개발 성과에 사업하고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혁신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대학이나 출연령이 연구개발한 결과물을 기업에 기술 이전을 해서 이를 사업화를 하고 그에 대한 수익을 재투자하는 선순환하는 혁신 클러스터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특구법에 보면은 우리 신기술의 창출과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그리고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을 우리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연역을 보면은 1973년도에 대덕연구학원 도시의 건설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9년도에 대덕단지 관리소가 설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대덕연구단지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로 확대 개편이 되었고 이때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가 설치가 되었고요. 2011년도에 대덕을 벗어나서 광주하고 대구가 추가적으로 연구개발특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대덕연구개발특구 본부가 아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2012년도에 설립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우리 부산 연구개발특구가 지정이 되어서 2013년부터 관리와 육성 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전국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총 강역특구 5개가 지정이 되었고요. 2019년부터 22년까지는 강역특구는 더 이상 지정하지 않고 강소 연구개발특구로 지정을 해서 육성 사업을 전개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 강소 연구개발특구의 개념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근거는 우리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설립이 되었고요.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함입니다. 우리 재단은 10개의 본부와 감사부, 그 다음에 10개의 실과 18개 팀이 있고요. 총 17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특구에는 11명이 상주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임무 및 기능을 보면은 우리 특구계 4가지의 기능을 임무하고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수한 기술을 발굴하고 이전하고 사업화하는 내용, 그다음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연구소 기업 등의 기술 창업, 그다음에 글로벌 진출 지원, 특구 펀드나 엔젤에 대한 기술 금융 지원 등 이렇게 특구 육성 사업을 첫 번째로 뽑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기획팀에서는 우리가 그 특구 개발에 대한 관리, 연구하고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입주 기업 관리를 하고 있고 미개발 지역의 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 전체 측면에서 중기부나 산자부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규제 샌드박스라는 명칭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제 개선을 위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소 기업, 첨단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을 해서 국세나 지방세 감면, 그리고 신규 분양하는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지방세 감면에 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특구는 테크비즈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나 그 운영에 대해서 특구 인프라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5개의 특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대덕 연구개발 특구, 그 다음에 대구, 강주가 추가로 11년도에 지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부산은 12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북이 15년도에 되어서 총 5개의 강력 특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특구마다 특성화 분야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조선해양 플랜트 혁신 클러스터라는 조선해양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전개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약간 특화 분야가 변경이 되어서 저희가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서특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강서특구는 2019년부터 지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경북 포항부터 시작해가지고 김해, 창원, 진주, 안산, 청주 이렇게 2019년도에 6개의 강서특구가 지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울주부터 해서 홍릉, 아산, 부산, 나주 이렇게 총 6개의 특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인천 그리고 강원 이렇게 2개의 특구가 지정이 되어서 총 14개의 강서특구를 저희 재단이 관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특구의 개념은 쉽게 인근에 있는 김해를 말씀을 드리면 인제대학교가 혁신기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골든루트 3단이라고 해가지고 추천에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기관 하나와 산업단지 하나를 해서 강서특구라는 개념으로 해서 김해는 생명 의료기기를 육성할 목적으로 지정을 해서 육성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특구의 내용입니다. 약간 강서특구하고는 개념이 틀리고 강력특구가 지정되기 위해서는 3개의 대학과 3개의 출연연이 반드시 포함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특구라고 해서 전체가 부산특구가 아니고 부산특구 내에 있는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과제를 지원할 때도 특구 내 기업, 특구 외 기업에 조금 더 상이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D 융합지구라고 해가지고 부산대 PNUAB액, 그 다음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경대, 동명대, 해양대를 포함한 키오스트 이렇게 대학 출연연하고 대학이 저희 R&D 융합지구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일부 이제 부산과학 산단의 테크노파크랑 생기현이랑 이렇게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첨단복합지구라고 해가지고 지금 아직 미개발 지역인데 작년 12월에 강동동 일대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약간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저동, 여기가 바로 대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저동이랑 이게 첨단복합지구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생산거점지구라고 해가지고 녹산몽단의 한 반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거점지구가 지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사업화 촉진지구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 경마장 위에 테크비즈 센터가 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영공단을 거의 우리 사업화 촉진지구라고 해서 지금 입주를 거의 완료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렇게가 이제 부산 특구고요.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육성사업팀에서는 여기 출연연이나 대학에 있는 기술을 산업단지에 집적화해서 그걸 육성하는 데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센텀 1, 2지구가 우리 특구로 12월 달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약 2,200개의 기업이 우리 특구로 편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성 사업의 추진 방향하고 고유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성 사업 설명하는데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우리 육성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우리 국가 사업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추진 내용을 도합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앞서 저희가 연구소 기업하고 첨단 기술 고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4년 중점 방향하고는 국가 NIS, 지역 RIS 관점을 모두 고려를 해서 R&D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 구조나 내용이나 우리 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환경 변화에 보면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초격차에 대해서 특히 그 산자부하고 중기부는 좀 되게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같이 대체 불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전략 기술을 확보를 확산을 하려고 정책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계부 같은 경우에는 뒤에도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딥테크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과학이나 기술 사업화의 간극을 좀 단축을 하고 경제사회 패러다임이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기술 패권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좀 필요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국정과제 80번, 그 다음에 지방시대 종합계획, 글로벌 R&D에 따라서 글로컬이라는 정책 환경도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특구 육성 사업 방향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전략 기술하고 딥테크 사업의 전초 기지와 그 다음에 지역 특화와 실증, 글로벌 스케일의 거점화를 위해서 사업을 전략 기술 연구 성과 사업화와 특구 혁신 성장 스케일업 지원 두 가지 파트로 구조를 개편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정책을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120대 국성 과제 여기에서 5차 과학기술 기본 계획이 5개년 동안 사업이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딥테크 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방안, 신성장 4.0 추진 계획 등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역량이 그 신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과학기술의 자원의 효율적과 효과적인 활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12대 국가 전략 산업 기술이라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수한 공공기술을 발굴하고 이전 출자하는 사업화 지원이 필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대통령께서도 부산을 다녀갔는데 지방시대를 본격 선언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도 지역의 공공기술 기반으로 사업화 허브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된다. 우리 국정과제 80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과학기술 주도권 확보로서 지역주도 혁신 성장을 실현하는 게 우리 정부 정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화 방향을 보면 우리가 지역본부의 역량과 내배부에 대한 연계성을 좀 강화를 시키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조선해양 브랜드, 조선해양 쪽을 좀 벗어나서 특화 분야를 재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전략성을 강화하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지원 대상에 대한 연결고리 강화로서 기술 사업화 지원 체계 고도화 그리고 또 추가로 올해 좀 많이 강조시되고 있는 게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사업 방향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략 R&D랑 지방 R&D 주권 역량 확보를 위해서 특화 분야를 확대 조정 지원을 했고 대상별로 맞춤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테크와 글로벌 요구 그리고 실험실하고 시장 간의 간극 축소를 위해서 전 후방으로 정기적인 지원과 딥테크 글로벌 전용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탈 패키지가 요구가 되고 있고 지역 혁신에 대한 현장 밀착 지원으로서 우리 지역 특구 연계 활성화와 기획 관리 기능을 강화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먼저 우리 특화 분야 재정립 부분입니다. 기존 특화 분야 같은 경우에는 조선해양 플랜트, 해양바이오, ICT 융합기 시스템, 스마트 부품 소재 이렇게 4개 조선해양 분야에서 많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를 NIS와 RIS 사업으로 좀 구분을 해서 국가 전략 기술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2차 선질 소재 셀, 전력 반도체 그리고 RIS 개념에서 지역 특화 산업 개념에서는 차세대 해양 산업 이 조선 해양이 통으로 이렇게 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기능 친환경 첨단 소재 이렇게로 변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전략기술 같은 경우에는 TRL 초기 단계의 국가전략기술 딥테크 유망기술 분야를 지원을 하고 이를 우리 특구 소재 건역 단위에서 dom납권 단위에서 저희가 지원 범위를 하려고 하고 있고 건역에 있는 소재 대학이나 출연연, 기업,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화 산업 RIS 부분에서는 TRL 후단 지역의 지역 기술, 기업 특화 기술, 그러니까 2, 3년 안에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템을 대상으로 부산 특구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장성 부분입니다. 디자인부터 시작을 해서 사전기획, 창업 초기 성장, 실증 스케일업, 그 다음에 글로벌화 총 4가지의 단계를 나누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사전기획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 맞춤형 사전기획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전략기술과 아까 말씀드린 지역 특화에 대해서 사전기획을 추진을 하려고 실천 프로젝트를 기획을 올해 신규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이나 민간, 그다음에 컨소시엄을 전문적으로 해서 딥테크 창업, 아까 말씀드린 딥테크 창업에 대해서 지원 체계를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적으로 딥테크 창업 사업단을 재단에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증 스케일업 같은 경우에는 딥테크나 전용 트랙의 마련, 스케일업의 전 과정을 지원 연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 스케일업 지원 사업이 신규적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국가전략기술이나 POC까지도 인증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혁신자원의 연결 강화하고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실주체 간의 네트워크 확대라든지 실증 수요 발굴 그리고 사전 기획과 연계 협력해서 매칭을 하려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력권으로 우리가 지원 대상을 확대를 해서 딥테크라든지 번역 대상으로 대상을 확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X 전환 내용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이리스 사업을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연구소 기업도 이제 연구소 기업 위원회를 만들어서 연구소 기업에 따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든 과제를 대상으로 혁신법이 들어오고 나서 연차 그 평가가 없어졌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차 점검은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추진 체계를 보면 아까 본부장님께서 예산이 좀 많이 안 깎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 4% 정도 예산이 좀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총 예산은 90억 원이고 딥테크 스타트업 지원이나 이 안에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원이 부과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약 90억 원으로 명목적인 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한 10억 원 더 우리 특군의 기업, 근육별 기관에게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100억 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전략기술 발굴 연계, 딥테크 스타트업 지원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그 지역적인 관점에서는 지역혁신 실적 프로젝트 기획서 기획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획 부분을 전개를 할 예정이고 실증에 대한 스케일업까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노폴리스 캠퍼스도 약간 변경을 해서 대학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민간도 컨소시엄을 해서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개편을 했고요. 실증 특례 R&D 지원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연구소 기업 등록 제도하고 첨단 기술 기업 제도가 있는데 거기 두 가지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소 기업 등록에 대해서는 연구소 기업이라고 하면 지금 코이타에서 진행하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개념하고는 상이한 제도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법률이 정하는 설립 주체, 이렇게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의 기술 지주에 해당이 됩니다. 기술 지주 회사가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서 자본금 가운데 10% 이상을 출자를 하고 우리 특구 내에 설립된 기업이면 등록 여건 검토를 해서 가기부 장관 명의로 연구소 기업 등록증을 발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부산대학교 기술지주회사가
그 기업의 10%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우리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이면 연구소기업이라고 칭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립 유형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기업 자본금을 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같이 합작을 해서 만든 합작 투자형이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보통 이제 자본금을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연구기관에서는 IP를 평가를 통해서 출자를 하는 합작 투자형, 우리가 조인트 벤처형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 설립 유형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기존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자본금 증자를 IP를 평가를 해서 자본금 증자를 통해서 기존 기업을 연구소 기업으로 전환하는 형태, 이렇게가 하나의 또 꼭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끼지 않고 제3의 창업자 또는 연구원 창업, 교수 창업, 제3의 창업자가 자본을 갖다가 투자를 하고 연구기관 IP를 출자를 한 신규 창업형,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연구소 기업으로 설립이 되면 일단 아까 앞서 동영상을 약간 틀어드렸는데 법인세하고 지방세에 대해서 국세가 3년간 100%, 매출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간 100% 면제가 되고요. 2년간 50%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특구 내 자산에 대해서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취득세는 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다소 세부적인 내용은 좀 전문가하고 상담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연구소 기업으로 등록이 되면 우리 육성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R&D 지원 자금을 통해서 물론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2.2억 원에서 2.5억 원, 최대 2년 동안 한 6억 원 정도 사업 연구 과제를 갖다가 수혜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단기 필요 사업으로서 시제품이나 인증, 시장 진입 등의 사업을 단기 필요 사업을 단위 과제를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모데이나 IR 같이 엑셀레이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공공기관 중에 유일하게 우리 연구개발 특구진흥재단은 펀드 자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00억 정도 규모의 펀드 자금을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투자 유치 연계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기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번 누적 개념으로 237개사가 연구소 기업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14년도에 5개를 출발을 해서 평균적으로 25개 정도 내외로 우리가 평균적으로 설립을 하고 있고, 올해는 4개가 설립이 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립 주체별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해양대학교 기술지주가 36개로 가장 많고 부산연합기술지주입니다. 부산연합기술지주가 35개, 동아대 기술지주, 부산대 기술지주, 이렇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5 같은 경우에는 부산대와 동아대 기술지주가 공동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근에 인제대학 김해에 있지만 우리 부산특구도 하나 같이 인접성이 있어서 인제대학도 지주회사가 10개의 연구소 기업을 설립을 하고요. 기타 같은 경우에는 유니스트, 그 다음에 에트리,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아주대학교, 이런 특구 외에 있는 기관들이 우리 부산 지역의 연구소 기업을 둔 게 41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R&D 평균 지원 금액이 평균적으로 63억입니다. 15년부터 23년까지 R&D를 계속적으로 투여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단위 과제를 포함을 하면은 연구소 기업이 우리 과제를 수혜한 기업은 한 70% 정도가 우리 과제를 수혜를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누적 개념으로 568억이 되어 있고요. 568억은 단위 과제는 제외를 하고 568억입니다. 단위 과제를 지원을 하면 약 620억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한 경우로 나오도록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입니다. 첨단기술기업은 저희 팀에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옆에 기획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도 그 저희 특별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정의를 보면은 일단 우리 특구 내에 있는 기업 중에서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 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 요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일단 먼저 우리 특구 내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통부 장관이 고시한 첨단 기술 제품을 보유하고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품을 보유하고 생산한다는 것에 반해서 특허권도 반드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첨단 기술 기술을 바탕으로 한 매출액이 총 매출액 중 이 제품을 판매한 게 20% 이상 차지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매출액 중에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에서 5%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업종에 따라서 3에서 5%니까 그거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의 요구는 첨단 기술을 자꾸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해서 이를 연구개발 비용으로 계속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특구 내의 첨단 기술 기업 같은 경우에는 파나시아, 마이텍 등이 우리 그 첨단 기술 기업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 기업과 마찬가지로 법인세하고 소득세가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이 되게 있고, 특구 내에 취득한 재산세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소 기업과 마찬가지로 면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도 좀 전문가와 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신청 방법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신청하고 구비서류를 제출을 하게 되면 우리 재단이 확인을 하고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전문가와 현장 실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이 맞으면 우리 지정 승인을 해서 교부를 하게 됩니다. 일단 신청 전에 산자부를 통한 첨단기술 제품 확인서 발급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첨단기술 규정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재지정 받으려는 기업은 다시 우리 시행령에 따라서 재신청을 반드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육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 육성 사업이 총 14개, 15개의 사업 복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능의 토항합과 신규 사업 개편을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7가지의 사업, 많게는 지금 9가지의 사업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 신청 방법 같은 경우에는 가기부 홈페이지, 우리 재단 홈페이지, 그 다음에 연구개발 특구 PMS 시스템, 그 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지역혁신 실정 스케일업 사업에 대해서 시범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리스 본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 서식당 받고 제출 업로드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그 행정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시스템 오류라든지 그 다음에 업로드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 접수 일자 가서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2-3일 전에 제출을 마감한다 생각을 하시고 좀 여유 있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부분입니다. 먼저 처음 우리가 7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컨소시엄별로 3억 5천 원, 3억 5천 저희가 지원을 하고, 다 사업 기간은 1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연구소 기업 때로 해결, 코워킹 스페이스 사업, 그리고 연구소 기업 협의회, 네트워크 이런 사업들을 다 합쳐서 저희가 기능을 통합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우수한 역량과 우리 기업이죠, 수요자하고 연계를 통해서 전략기술 분야라든지 특급별 특화 분야라는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가전략기술이 아까 바뀌었다고, 국가전략기술하고 특급별 특화기술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기업 수요와 연구기관 우수랩을 좀 발굴을 하고 이를 연기하는 것을 신규 지원 방향으로 하고 있고, 지금의 고유 기능인 연구소 기업을 설립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연구 역량이나 역량을 발굴을 하고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이나 기술사업화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서 기업과 직접적인 연계와 사업화 전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설립 지원까지도 이 가업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 전 단계의 주체 간 융합을 포함하는 R&D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지역 특구 내외의 융합 네트워킹을 지원을 하고요. 이 네트워킹 부분은 작년에 그 네트워킹 사업이 따로 폐지되고 이 기능에 넣었기 때문에 같이 저희 특구가 원하는 네트워킹을 같이 수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술 사업화 교류 협력이라고 해가지고 올해 앞서 그 정책 방향이 글로벌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략기술 발굴 연계 역시도 신규표까지 끌어서 글로벌 기술 사업화 교류 협력 부분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 같은 경우에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기업협회, 공공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조건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기초법에 의해서 기술거래기관이나 사업화 전문회사여야 되고요.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라서 전문연구사업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 외에 이 주관기관이 있을 경우에 단독 컨소시엄일 경우에 주관기관 같은 경우에는 부산 지역 내 상주 인원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을 했지만 우수한 유망랩 기술하고 연구자 발굴하고 이를 통해서 연계 확산하는 내용들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우리가 기획 기능을 강화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추가적으로 차년도에 할 R&D 과제 기획 등도 이 지원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체 간의 연계 활동도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코워킹 스페이스도 같이 운영을 하게끔 반영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의 미션에 부합하는 협의체 구성 활동으로서 일단 대기업 탐색 그리고 글로벌에 대한 기술 창업 인프라 조성 연계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국내외 네트워크까지 병행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 연구 개발 과제 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보셨을 텐데 375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년 국감에서 아쉽게도 3750 위반 사례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모든 과제마다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과제 수 제한이 된다고 이거 BR&D 사업이기는 하지만 과제 수 제한이 반드시 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750은 우리 하는 사업은 좀 지켜주셔가지고 나중에 불이익이 없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딥테크 창업 촉진 사업입니다. 총 13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고 컨소시엄별로 6억 원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 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1년 연간 6억 원이지만 이제 12개월 중에 사업 선정이 되면 9개월만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 4억 5천만 원을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 그 3년 야산으로 3년 사업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25년부터는 6억 원씩 추진을 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24년도 예산만 확정되기 때문에 향후 변동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약일로부터 3년간 26년 12월 말까지 지원을 할 예정이고 대상 같은 경우에는 특군의 출연량이나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 등과 컨소시엄으로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 주체들, 투자기관, VC들도 할 수가 있고요. 엑셀러레이터, 컴퍼니 빌더들도 참여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 목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까 강협특구로 국가 차원에서 확대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강력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서 딥테크 분야에 창업을 집중을 하고 스타트업 초기 성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딥테크라고 이렇게 많이 단어가 나오지만 확실하게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단어의 정의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법상으로 이제 정의하는 것을 보면은 일단 사회 문제를 해결을 지향하고 아직 사업 모델이 실현되지 않았으나 여러 산업으로 파급 효과가 높아서
중장기 대규모로 자본 투자가 필요한 기술을 딥테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내용을 보면은 그 고유한 기술과 역량을 활용을 해서 사회적, 기술적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딥테크 기업을 대해서 창업 지원을 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수한 그 기술을 발굴과 활용할 수 있는 예비 창업자와 또는 창업자와의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나 기술 스케일업에 대한 역량을 길집하는 것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 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중심으로 사회적 기술적 문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발굴, 빌딩, 스케일업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딥테크에 대한 공공기술에 대해서 시제품 제작이나 기능을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 부분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창업 아이템이 구체화하고 액셀레이팅이나 인큐베이팅의 보유, 그 다음에 컨설팅, 경영, 자문 등이 반드시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되고, 공공기관이 없는 기능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컨소시엄을 통해서 보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금 유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파업력이 크기 때문에 자금 유치 부분이 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도 3.50에 해당되는 과제임을 알고, 그리고 여기 상당수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 대상 R&D 지원 사업입니다.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그 다음에 특구기업 지속성장 신속 지원, 실증 스케일업, 아까 정책 방향에 따라서 3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고요. 일단 전략기술 성과 사업화 같은 경우에는 총 37억 원에서 일반형이 15억 원, 글로벌형이 18억 원, 딥테크가 2.5억 원, 이렇게 해서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까지, 내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3개년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딥테크 같은 경우에는 1년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 공고 내용을 보시고 그에 따른 기업이나 컨소시엄 등 상이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지원 대상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성장 신속 지원 같은 경우에는 총 10억 원의 예산으로 과제당 8천만 원, 협약일로부터 1년 반드시 우리 특구 내 연구소 기업이나 특구 소재 특화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 혁신 스케일업 같은 경우에는 11억 정도 저희가 있고, 과제 기간 동안 5억 2,500만 원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협약일로부터 내년 12월까지 2개년 동안 저희가 지원을 하고, 특구 내 기업이나 연구소 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의 컨소시엄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 역시도 3.50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칠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이나 내용들은 거의 다 아실 것 같고, 일단 전략 연구 사업, 성과 사업화 같은 경우에는 부산 연구개발 특구 집중 자원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특화 분야가 변경된 차세대 2차 전지 소재 셀, 그 다음에 전력 반도체, 이 2가지 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전략기술 사업화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기술 이전이나 출자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에 대해서 기술 사업화를 지원을 하는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는 부산 특구 내 기업 또는 부산 특구 소재의 공공연을 기술 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불경 기업까지도 저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 출자받아서 사업화하는 연구소 기업을 또는 그 연구소 기업과 연구기관의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략기술 사업화 글로벌형 같은 경우에는 공공연구기관과 특구 내외 기업의 전략기술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공공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이 부분은 전략기술 사업화하고의 차이점은 해당하는 기술 제품을 추진하는 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반드시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 단독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딥테크 사업화 같은 경우에는 딥테크 분야의 기술 사업화 기업 중에
공공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기술사업화 지정입니다. 이는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또는 그에 해당하는 각 컨소시엄 이렇게 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구기업 지속성장 지원 같은 경우에는 특구 소재하는 기업이 반드시 되어야 되고 이 과정에서 갖는 현황 과제 해결을 위한 목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사업화 정체 구간을 최소화하고 신속 성장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그 지역 현황 과제를 우선으로 해서 차세대 해양산업하고 고기능 친환경 첨단 소재를 대상으로 해서 시제품 제작하고 시험 인증 등을 저희가 지원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험 분석이나 인증, 허가, R&D하고는 틀리게 지식재산 창출이나 해외 진입 이런 거 컨설팅 부분, 전략 마련 부분에도 기업 성장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준용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지원 기업은 반드시 본사 또는 지사, 기업부설연구소, 공장 등이 우리 특구 내에 소재한 기업에게 하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서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그 다음에 공장 등록증이 통해서 반드시 증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업은 우리 부산 특구 내 연구소 기업이나 특구 내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이제 바이오 테스트라든지 R&D 등의 기술에 대한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특허 분야는 차세대 해양산업, 고기능 첨단 소재 이 두 가지 파트에 중심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1차 년도에는 2억 2,500만 원, 2차 년도에는 3억 원 저희가 지원을 해서 총 5억 2,500만 원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2차 년도는 9개월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심의위원회 다른 과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토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 규모라든지 지원 내용이 조정이 될 수가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혁신 스케일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리스 사업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PMS하고 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리스를 시범 운영하는 사업이라서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지원을 하시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임주현 연구원께서 하시니까 간단하게 전화 통화 한번 하시고 신청 절차를 밟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노폴리스 캠퍼스 지원 사업입니다. 총 6억 원 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컨소시엄별로 2억 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1년 지원을 기간을 협약하려고 예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구 소재 대학을 대상으로 그리고 지주회사, 공공기술 중심 창업자 기획 등의 지원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노폴리스 캠퍼스가 이제 BI나 TLO, 지주회사 각 대학들에 이제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는데, 그래서 TLO를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나 TLO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건을 좀 변경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특허 대학의 역량을 통해서 사목적 같은 경우에는 대학의 역량으로 지역 특화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 성장하는 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은 우리 지역 특화 분야를 대상으로 기술 창업 기업을 창출을 하고, 그다음에 후속 성장이 되게 중요한데 투자라든지 글로벌 지원 연계 등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딥테크 사업단이 따로 만들어질 예정이지만 이노폴리스 캠퍼스 같은 경우에도 딥테크 등의 핵심 기술 창업 촉진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있다는 거 참고로 확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후속 성장 지원, 투자의 관점에서 그 기능을 가질 수 있게끔 사업을 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단을 구성을 하고 창업에 대한 전 과정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특허 분야 IP 기반의 창업 부분이랄지, 그 다음에 교류형 창업 협력 프로그램 성장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 창업 협력 이런 부분들도 같이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강조가 되겠지만 후속 성장 지원, 엑셀레이팅 이 부분은 반드시 기능을 탑재를 할 수 있게끔 사업을 꾸며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기술 특화 분야에 맞춰준 투자 강화, 그 다음에
기술 금융에 대해서 거점 역할 주도하고 투자자하고 네트워크 할 수 있는 접점 부분 강화, 그 다음에 기업 투자를 에러를 해결할 수 있는 IR 지원이라든지 멘토링 이런 것들을 같이 그 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 기능이 강화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역 혁신 실전 프로젝트 기획 부분입니다. 예상 부분은 총 1억 원으로서 한 개를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1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특구 소재 혁신 기관하고 정부 기관이라든지 투자 기관 등 이렇게 컨소시엄으로도 가능하고 단독으로죠. 이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 목적으로는 지역 현안 사항이랄지, 그다음에 부산 지역 특화 분야, 그다음에 기업 특성 등에 대한 실전 프로젝트를 기획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혁신 주체와 커뮤니티를 구성을 해서 지역 특화와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수요자의 니즈를 파악을 하고 그래서 사업화 R&D를 과제 기획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년도 R&D 기획을 할 때도 여기에도 반드시 지원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대형 과제, 다른 중앙 부처의 과제에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여기에 대해서 한 10개의 과제 정도, 작게는 7개, 많게는 10개의 과제를 여기서 기획을 하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제 기획을 위해서 그 주체 간의 네트워킹, 기술 동향 조사나 시장 동향 조사 같은 전문가 활용 등의 재반 비용을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로 보면은 우리 차세대 해양 산업하고 고기능 친환경 첨단 소재를 대상으로 지역 실전 커뮤니티 부분에서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수요를 발굴한 아이템을 도출, 그리고 기획위원회 운영, 여기에서 이제 연구의 운영이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전 특례에 대한 연계, 제도적인 제한사항이나 발굴을 해소시켜주고 교류 협력할 수 있게 해서 우리 초강력 사업이라든지 글로벌을 연계할 수 있는 후속 연계 지원을 할 수 있는 개념으로 사업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이 전체적으로 1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상으로 전부 이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마쳤고요. 우리가 R&D 중심으로 했었을 때 관련 참고 사항들입니다. 보통 이제 정부 지원 연구 개발비 및 기관 부담금에 대한 비율 부분입니다. 우리 전략기술 연구 성과 사업하고 지속성장 지속 지원 사업, 실전 스케일업, R&D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 개발비 출연 기준은 정부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의 75% 이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견기업하고 공기업은 보통 사례가 없기 때문에 스킵을 하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75%가 정부 출연금으로 된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중에 부담금 중에 현금 부담 기준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비의 10%를 현금으로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저희가 이제 실전 스케일업 같은 경우에는 1차년도가 2억 2,500, 2차년도가 3억 원 해서 총 5억 2,500만 원을 정부 지원금 기준으로 연구개발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중소기업이라면 일단 그 75%를 제외한 나머지 25%는 1억 3천 정도 이렇게 그 총 기관이 부담을 해야 되고요. 이를 현물하고 현금으로 부담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 현금은 반드시 10% 이상 해서 1,300만 원은 현금으로 반드시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억 5,600의 총 사업비로서 이렇게 사업을 꾸릴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 현금비에 대한 현금 기준 비율 산정 기준입니다. 보통 이제 중소기업이나 그다음에 전문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하고 지식 서비스 분야 인건비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일단 인건비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서는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우리 2월달에 이제 공고가 났죠. 그 전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고
인건비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 선정 후에 그 신규 채용 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는 반납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계획을 했는데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못한 금액은 나중에 정상시에 반납을 하셔야 되는 거 참고로 아시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사용에 그 전문 연구 사업자로 신청한 경우에도 참여자 인건비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신고증을 반드시 제출할 경우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 서비스 분야에도 연구개발기관 소속의 연구자 인건비를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BRD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 산정하는 프로테이지가 있으니까 참고로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그 인건비에 대해서 산정을 할 수가 있더라도 우리 평가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좀 과하다, 필요 없는 인력이다 이렇게 판단이 될 경우에는 인건비의 현금 산정이 불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1시간 정도 이 사업